지난번 영상에 이어서 1970년대 미국의 인플레이션에 대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지난번 말씀드렸듯이 닉슨은 재선을 위해서 그러면 안 되는 경제 상황에서 유동성 거품을 만들어 버티기를 들어간 뒤 결국 1973년 재선에 성공하게 됩니다. 가능해! 돈만 맞으면. 그리고 나서 이제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긴축 정책을 통해 물가 잡기에 나섭니다. 물가를 어떻게 잡으려고 했을까요? 연준은 1973년 1월 6.0%였던 정책 금리를 그해 8월 11%까지 7개월이라는 단기간에 무려 5%포인트나 급격하게 올렸습니다. 이렇게 금리를 급격하게 올린다고 인플레이션이 잡힐까요? 안 잡힙니다. 그게 공사를 시작했는데 기술자가 없네. 잡으려면 극단적으로 올려서 터져나오는 수요를 싸그리 없애버려야 잡히게 되는데 이미 골든타임을 놓쳤기 때문에 어중삐리하게 올려서는 잡히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2024년의 상황도 비슷합니다. 바로 인플레이션과 동시에 경기 침체가 겹치는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겁니다. 다 끝났어. 이게 1973년의 모습이었습니다. 여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오일 쇼크가 덮칩니다. 1971년 10월 16일 페르시아만 연안 6개국이 원유 공시가격을 배럴당 3.01달러에서 5.12달러로 70% 인상합니다. 그리고 다음날 10월 17일에는 아랍 석유 수출국 기구가 원유 생산의 단계적 감축을 결정했죠. 이어서 12월 23일에는 석유 수출국 기구에 가입한 페르시아만 연안의 산유국 6개국이 1974년 1월부터 원유 가격을 5.12달러에서 11.65달러로 인상을 예고합니다. 3개월 사이에 석유 가격이 배럴당 3.01달러에서 11.65달러로 387% 급등한 것이죠. 이때부터 세계 경제는 폭망하기 시작합니다. 1차 오일 쇼크로 스태그플레이션이 더욱 강력해지며 불황도 더욱 커지자 닉슨 대통령은 아서 번스 연준 의장에게 오일 쇼크로 치솟는 물가 속에서도 긴축 대신 유동성 확대, 통화 팽창 정책을 내서 경제를 살리고자 합니다. 이에 연준은 닉슨의 제안을 받아들이죠. 그런데 통화 팽창을 하기 위해서는 명분이 필요했습니다. 이때 생겨난 게 바로 근원 인플레이션 지수, 핵심 물가 지수, 코어 인플레이션입니다. 연준은 통화 팽창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서 명분을 만듭니다. 기술 들어갑니다. 1973년 오일 쇼크로 유가가 4배 뛰었지만 연준은 석유와 에너지 관련 상품, 난방유나 전기료 등의 물가를 소비자 물가지수에서 배제를 합니다. 에너지 관련 상품들이 소비자 물가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1% 이상인데 폭등한 유가를 물가지수에서 제외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쉴 새 없이 오르는 식음료도 물가지표에서 제외합니다. 소비자 물가지수에서 무려 25% 비중을 차지하는 식음료를 배제시켜버립니다. 이렇게 해서 기존의 소비자 물가지수에서 유류, 기름과 먹고 마시는 것을 제외시켰고 이어서 소비자 물가지수에서 16% 비중을 차지하는 주택 소요 비용도 제외시킵니다. 연준이 이 모든 걸 제외했을 때 소비자 물가지수에서 남은 요소는 이것 빼고 저것 빼고 나면 과거 대비 35%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해서라도 인플레이션을 부정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렇게 물가 상승 요소를 줄이고 줄였는데도 물가는 두 자릿수로 상승했습니다. 사실 말장난이고 통계의 한계를 이용한 것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도 이렇게 낮춘 근원 인플레이션 지수로 연준은 닉슨 대통령의 요구대로 경제를 살리겠다면서 두 자리 인플레이션 상황에서도 기준금리를 14%에서 4%로 10% 가까이 낮추어 버립니다. 이 당시 인플레이션의 정도가 얼마나 심각했는지 보나만 하겠죠. 1970년대 닉슨 대통령이 지배하던 미국은 실질 물가 상승률이 30%에 육박하던 시대였습니다. 거기에 1979년 2차 오일 쇼크가 터집니다. 이때 금값은 온스당 몇 년 전에 1976년에 100불 하던 게 900불 가까이까지 폭등하고 참고로 1971년에는 35불이었습니다. 1978년 12월부터 1980년 7월 사이에 석유 가격은 배럴당 12.9달러에서 31.5달러로 2.4배 급등을 합니다. 전 세계는 비용 상승 인플레이션으로 마비가 됩니다. 달러의 붕괴가 눈앞에 보이기 시작했던 때였죠. 여기 보시면은 오일 쇼크 때 이렇게 기름값이 올라간 게 보이죠. 1차, 2차 오일 쇼크 당시 국제 유가입니다. 이것이 현물이고 이거 명목 가격입니다. 선물이라고 봐야 되겠죠. 선물 가격은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 선물 가격으로 시장에서 실물금이나 실물 원유를 구할 수 없었으니까요.
당시 1, 2차 오일 쇼크 당시에 미국과 일본과 한국의 물가 상승률을 한번 볼까요? 이게 지금 물가 상승률입니다. 한국이 파란색이고 미국이 짙은 그레이색인데요. 보시면 한국의 물가 상승률은 동일한 조건에서 미국보다 2.5배나 높게 뛰었죠. 왜? 우리는 에너지 관련된 모든 걸 수입하기 때문에 미국보다 타격이 훨씬 더 큰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는 그때와 똑같이 미국보다 훨씬 더 높은 인플레이션을 겪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차 오일 쇼크 후에 수입 물가 지수는 100% 가까이 뛰었고 소비자 물가 지수도 30%를 넘어섰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물가죠. 스페셜하구만 이거. 이게 1980년 전후의 모습입니다. 당시 달러는 인플레이션으로 붕괴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연준은 소비자 물가 지수에서 에너지와 식료품, 주택 비용 등 높은 상승률을 보이는 걸 모조리 제외시킴으로써 인간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의식, 주와 연료 중에서 식과 주, 연료를 제외해버리고 의만 남겨놓고 이를 근원 인플레이션으로 계산해서 이것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달러를 무제한 발행하게 됩니다. 이 시기가 바로 미국 대통령과 연준은 역사상 가장 무능한 통화정책을 펼친 시기였습니다. 결과는 비참했죠. 이게 어느 정도였냐면은 너무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미국 달러의 몰락이 예고된 상태였으니까요. 모두가 달러 대신 금으로 뛰어갔습니다. 금값과 유가는 연일 폭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1979년 임명된 폴 볼커 연준 의장은 1980년 13.6%까지 오른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기준금리를 21%까지 올려야 했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기준금리죠. 감당할 수 있겠어? 수많은 기업이 고금리를 감당하지 못해서 파산했고 트랙터를 앞세운 농민들이 연준 앞에서 거센 시위를 했습니다. 당시 폴 볼커 연준 의장은 살해 위협 때문에 늘 권총을 차고 다녔다고 합니다. 볼커 의장은 1980년대 초고금리 정책으로 인플레이션과 싸운 9년의 재임 기간 동안 2번의 경기 침체를 유발하면서 정부, 의회와 대립각을 세웠습니다. 당시에는 세상 사람들을 당장 힘들게 만든 사람이라 욕을 많이 먹었지만 시간이 지나고 봐서는 진정한 애국자였다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1970년대 닉슨과 함께 미국의 통화정책을 망가뜨린 아서번스 연준 의장 덕분에 미국은 기준금리 21%라는 혹독한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그 뒤 또다시 2001년 9.11 테러 이후 그린스펀 연준 의장의 제로금리와 통화난발은 결국 7년 뒤 2008년에 역대급 금융위기를 불러왔습니다. 또 반복된 것이죠. 그리고 당시 달러에 대항해서 만들어진 게 2009년 설계된 비트코인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젠 달러를 뛰어넘는 거품의 대명사가 됐죠. 인간의 탐욕에 의해서 말입니다. 오늘 영상을 요약해보면 1970년대 닉슨 대통령은 경기 침체 속에서 유동성 확대와 통계 조작을 통해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라고 했지만 오히려 스태그플레이션을 초래했습니다. 1차 오일 쇼크로 원유 가격이 급등해서 경제가 악화되었고 연준은 인플레이션을 억제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1979년 폴 볼커 연준 의장은 고금리 정책으로 인플레이션을 진정시켰으나 이것은 심각한 경기 침체를 초래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1970년대 미국의 인플레이션을 뼈를 깎는 고통으로 잡는 데 성공한 폴 볼커 연준 의장에 대한 내용으로 준비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